자, 그다음 사연을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또 이번에 30대 애국 청년을 맡게 됐네요. 지금 제가 청년이네요. 저는 네, 청년입니다. 좀 남자 역할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애국 청년입니다.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정말 좋지가 않은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안 뒤로 정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조그만 한식 음식점을 하는데 저라도 애국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본 식자재는 하나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된 걸 보고 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당한 인권 문제를 사과 한 번 없이 이렇게 보복을 당하니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좀 이런 걸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라고 했습니다. 뭘 지금 붙인다는 CG를 한번 보시면요. 노 제페니즈. 강하시네. 네, 지금 여기에다가 이 CG를 보면서 솔직히 저는 개와 일본인은 출입 금지라고 해놓으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제 친구는 차량 정비소를 하는데 일본 차는 정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는 없겠죠? 이 마지막으로 제가 애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워낙에 일본 기업들이 많아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애국을 실천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 대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 노 제페니즈라고 이렇게 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김부스타님 한번 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외국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본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일본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 이후로 이제 성장이 정체돼 있었거든요. 네. 정체되면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성장을 했던 우리나라에 좀 투자를 많이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그런 지분들이 알고 모르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주주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대주주만 상관이 있는 거고요. 대주주가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사금융 쪽에 보면은 이제 일본의 그 모 땡땡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뭐 리드코프 같은 종목도 또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기업들에 꼭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너무 좀 감정적으로 이분이 나가시지 않나. 굳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 하셔도 되는데 감정적으로 좀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굳이 이제 투자를 이제 애국적으로 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거 투자하시고 그 네. 수익 난 걸로 수익 많이 보셔가지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주면 그게 애국이다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데 뭐 굳이 종목을 또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롯데는 차마 얘기도 안 드리겠습니다. 롯데는 지분이 섞여 있어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 이제 S은행 같은 경우는 또 일본 계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이제 일본 쪽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네. 롯데나 그쪽 은행이나 뭐 이런 곳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 점포나 막 이런 많이 하면서 고용 창출을 유발하고 막 엄청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색안경 끼고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유니클로나 이런 데 사서 투자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일본 기업 네. 일본 기업에는 하지 말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재 국산화 수혜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네. 이런 여기 생각하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블랙마스크 같습니다. 하고 있는 SNS텍 같은 경우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텍. SNS텍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국산화 소재 관련주고요. 네. 블랙마스크 쪽 이제 국산화 대체하고 있으니까 네. 전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지금 현재 조금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중순 말 해가지고 일본이 전체 이제 화이트리스트 규제 범위를 정확히 정할 거거든요. 네. 거기 나오면 아마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분명히 이제 국산화 수혜가 있을 거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화이트리스트에 그 소재가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IT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전부 다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일본 소재 쪽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산화 할 거다. SNS텍이 좀 수혜 볼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최근에도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딱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이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 수혜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솔직히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불화수소나 네. 불산 쪽에 있는 그 솔브레인이나 후성 이런 거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너무 올라가지고
네, 너무 올라서 이거 추천지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물론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상당히 그 기업의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약간 기업의 윤리, 네. 기업 윤리 이쪽을 좀 보시고 투자하는 것도 꼭 애국적인 것만 둘째치고 기업 네. 윤리를 좀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느냐. 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 지금 있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네. 뭐 횡령 배임 막 이런 회사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기업 좀 피해서 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또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효성이라는 그룹을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효성이라는 그룹이 참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도 효성이 이번에 탄소섬유 진행하면서 현대자동차로 지금 현재 인증 테스트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럴 때 또 응원하고 싶어요. 이게 네. 이게 어떤 마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쩔 수 섞여 없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업이고 우리나라 네.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싶습니다. 부분도 잘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SNS텍이라는 종목을 추천해 주셨네요. 자, 박종훈 변호사님, 여기 지금 이제 상당히 피 끓는 30대 애국 청년인가 봅니다. 노 재패니즈라는 이러한 이제 팻말을 붙일 정도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자기 사업장 내에서 뭐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 정도의 이런 자발적인 감정의 표시는 뭐 어떤 처벌을 한다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여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서 네. 일본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아, 자동차 관리법. 내가 정비하기 싫어서 정비 안 하는 건데도.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 위험이 있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예, 있는 이제 자동차 건가요? 관리법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이용자의 요청, 네. 점검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것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거부를 하면 네. 징역이나 벌금이나 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당한 사유에 과연 일본 차라는 이유만으로 네. 안 들어가요. 정당한 사유가 될 건가는 그거는 부정적으로 좀 봅니다. 예.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네. 이런- 제가 사실 이 이미지 보니까 네. 일본인 출입금지라 뭐 이런 이미지 보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네, 우기면서 독도는 했을 우리 때 땅. 그때 뭐 PC방에 붙여놓은 게 기억이 나요. 그 PC방 붙여놓은 때 뭐라고 붙여놓으면 일본인 출입금지, 단 일본인 출입하고 싶으면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한국 땅 만세 삼창 부르고 들어와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참. 예. 굿 아이디어네요. 네, 근데 네.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뭐. 예. 네. 근데 요즘에 워낙에 저는 일본 분들하고 이제 꼭 이렇게 일본 정부 아베 총리가 문제인 거지 일본 우파가 그 극우파가 문제인 거지 일본인들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하고 좀 분명히 일본 기업, 친하게 잘 지내고 일본 싶은데 국민들도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 거다라고 국민 생각을 합니다. 감정끼리 이렇게 너무 좀 충돌하는 게 아닌가 좀. 네. 전 약간 좀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 일본 극우파들만 저기 없어지면 될 것 같은 문제인데 안타깝네요 저는. 네, 지금 이렇게 박종훈 변호사님, 김본스타님의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연이네요. 지금 이제 또다시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3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 연초에 금값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금에 투자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이 금펀드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치식으로 한번 투자를 좀 들어가 봤죠. 그리고 이번에 금값이 급등하게 되면서 제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그동안 금값은 25%나 올랐는데 겨우 수익률은 10%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펀드는 골드 가격의 50%만 수익으로 반영하는 펀드였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이 펀드를 가입했는데 이런 설명은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었고 제 스스로 결정을 했다고 이 청약서를 쓰기는 했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 컴플레인을 넣었더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에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대체 어떤 걸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금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박종훈 변호사님 우선 법적인 문제를 좀 도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단순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데 청약서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다뤄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청약서에 자신이 사인한 것 자체가 네. 그 설명이나 그런 문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사례를 요청하신 분이 손실을 입었느냐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익이 더 수익이 나는데 났구나. 이 수익의 50%까지 인정해주지 않는 네. 것을 과연 손실로 볼 수 있을지도 아. 문제고요. 이제 물론 이런 케이스들에서 충분한 설명 의무나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가입을 시킨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케이스에서 과연 그 직원분이나 은행 직원 관련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인정 안 할 고객 것 같아요. 보호 의무를 아. 위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정황들이 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약서에 사인이 있다고 하면 네. 아마 이런 것들을 당신이 충분히 숙지했고 인정했으니까 사인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50% 이렇게 정해진 게 좀 이분께서는 좀 괘씸죄 뭐 이런 거에 좀 해당하지 않을까. 법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네, 제가 봐도 좀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본스타님 이제 이어서 지금 현재 사연자분이 금에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걸 보면서 저는 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옛날 은행 다닐 때 네. 참 이게 은행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은행 직원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절대로 네. 이거 딱 보니까 ELS예요. ELS. 그러니까 일반 펀드가 아니라 ELS예요. 그러니까 일반 펀드를 가입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ELS인 것 같거든요. ELS로 거치식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정식이 아니었던 거죠. ELS는 네. 당연히 한 번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네. ELS이기 때문에 안에 옵션이 부여돼 있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ELS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사실 은행 직원분들이 ELS 구조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네. 상품의 가입 자체를 일단 잘못하셨다. 굳이 은행 가서 이런 거 가입하는지 난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가도 사실 이거 제대로 설명 못 해주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앞에 창구에 계신 분들은. 네. 근데 ELS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걸 또 하려면 사실 시장에서는 TV에서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경제 네. 채널을 얘기할 때 갑자기 ELS 관련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아 이거 어렵다 어려워서 이거 얘기해도 잘 모른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ELS 엄청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봐야 로긴 될까요? 나가웃 베리어가 네. 있는데 이 베리어를 터치한 조건들을 설명해주고 하면 되게 쉬워요. 되게 네. 쉬운데 그냥 막연히 어려울 거다 하고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50%만 수익 반영하는 펀드라기보다는 뭐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조건이 있었을 것 같고 금으로 만약에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네. 굳이 금 ELS나 금 펀드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직접 그 투자한 내용을 보고 네. 자기가 매일 수익률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이따금 어떤 들면 게 뭐 좀 있을까요? ETF나 네. ETN을 통한 투자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직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 그러니까 간접 투자,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아니라 네. 이제 증권 계좌를 만들어 놓고 네. 주식을 국내 주식 때에 따라 어느 증권사는 ETF나 ETN을 파생으로 분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네. 있는데 뭐 대부분 그냥 주식으로 분리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계좌를 만들고 네. 그냥 주식 사듯이 금 펀드를 사시면 돼요. 주식을. 혹시 코드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 종목을 네. 이걸 종목을 사면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 금 관련 ETF, ETN 상품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예를 들면 첫 번째 코덱스 골드 선물. 네,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고 있는데 이게 네. 이 골드 선물 이거 중요한 게 이제 이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네. 거예요. H가 뒤에 써진 건 뭐냐면 네. 해지를 해놓는 한해지를 해놓는 상품인 거예요. 지금 차트 보면서 좀 네. 해볼게요. 그러니까 코덱스 골드 선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 번호가 132030, 네. 132030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골드 선물, 그러니까 금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해지가 돼 있어요. 네. 환해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H가 붙어 있는 최근에 거죠? 달러가 강세죠. 네. 그러니까 이 ETF는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해지를 해놔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인 만큼 수익률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품은.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만 이제 환해지가 안 돼 있는 상품들. 네.
예를 들면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 킨덱스. 코드 번호가 둘두로 130. 네. 둘두로 130. 이 상품은 네. 골드 상품인데 이 상품. 이것도 네. 골드 선물하고 연동된 상품이에요. 최근에 네. 골드 선물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급등. 왜냐면 골드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급락할 때 폭등을 합니다. 네. 폭등을 했어요 지금. 네. 지난주에 박노주 대표님이 골드 매수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인 드리고 가셨는데 네. 제가 정말 그거 대단하세요. 계산해 보니까 네. 한 개당 700만 원씩 납득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그 정도로 요즘 골드 폭등했는데 네. 이 골드 선물 레버리지는 뭐냐면 골드 선물에 올라간 퍼센트 곱하기 이만큼 올라가는. 그러니까 더 수익률이 많이 나는 거죠. 네. 이거 제가 뭐 대충 수익률 계산해 봤을 때도 한 40, 50% 났겠더라고요. 뭐 40% 뭐 이 정도 났을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 정도 수익이 주식인데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내가 한 주씩 사서 모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투자한 걸로 주식처럼 보고 있다가 주식처럼 팔면 돼요, 이거 그냥. 네. 예, 그러니까 굳이 펀드 들어서 수수료 내 가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 투자 증권 계좌 만들고 주식 계좌 만들어서 ETF, ETN 상품 하시면 제일 좋고 단 우리나라 이 골드 선물 상품들, ETN, ETF 상품들은 네. 문제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아.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코덱스나 이런 거 거래량이 많이 있긴 한데 거래량이 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 쪽을 보시면은 미국 ETF 중에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지금 네. 코드 번호만 얘기 드릴게요. 미국 주식은 이제 영문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GLD라고 있어요. GLD. 네. GLD가 있는데 이 GLD 골드 선물 관련한 ETF 상품인데 네. 이 GLD 상품은 레버리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네. 거래량이 하루에 1000만 주 거래되는 네. 상품이에요. 미국 ETF는 골드 선물 중 이 골드 ETF, 골드 투자한 상품들 중에 네. 레버리지 3배도 있고요. 레버리지 1배짜리도 있고 다양한 상품, 인버스도 있어요. 골드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 나는 상품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서 나 이 상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토겐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골드 투자하시면 굳이 펀드 가입하잖아요. 펀드 가입 문제점이 뭐냐면 운용 보수 줘야 돼요. 그 펀드 회사에다가 또 이 ETF, ETN 상품은요 수수료가 정말 쌉니다. 수수료가 정말 싸요. 그래서 굳이 펀드 운용 보수 줘가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네. 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오늘 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ETF, ETN을 통해서 좀 투자를 하고 코드 번호까지 친절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요. 이 토겐스탁 검색하셔서 이 별톡방 들어오시고요. 이 노란톡 메신저까지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종훈 변호사님한테도 이제 금에 대해서 투자를 이제 알아봤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어떠셨는지 좀 소감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정훈 변호사님, 오늘 지금 이제 사연에 관련해서 이 차근차근 오늘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 개인적으로 사실 궁금한 게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수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인이 추천을 해서 물론 다른 데다 돈을 쓰진 않았지만 어찌됐던 남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했단 말이죠. 네. 즉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법적인 대응이 필요가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저희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실관계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세 가지 사실관계를 보면서 뭔가 법리적인 도움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 근데 있는데. 이게 정확히 봤을 때는 이런 사연 가지신 분이 네. 우리 박정훈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네, 투방 바로, 들어와서 네.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만약에 여긴 돈을 내가 몰래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횡령죄로도 문제가 될 수 잠깐 있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도 뭐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그 정도 금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 돈의 다만, 가격엔 상관없다는 네, 말씀이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 대부분은 네. 그 금원이 다 주식으로 투자된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횡령이 되거나 어느 정도 사기로 금액이 좀 빠져나가거나 보통 그렇다는. 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 뭐-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아까처럼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신라젠에 다니지 않는 이상 네. 이렇게 막 추천을 그리고 하거나 제가 좀 얘기 드리자면 네. 그건 있어요. 그 돈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돈은 맡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일임 자산운용사나 이런 자격증이 있고 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일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격증인 상태에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이 돼 있고 운영력으로 네. 등록돼 있고 교육을 매년 이수를 받고 저도 매년 교육받고 되게 힘들거든요. 네. 교육받는 거 지겨워요. 하지만 그런 걸 교육받으면서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아니면 우리나라는 돈을 남한테 맡겨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좀 저는 우리 시청자부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아무나 돈 맡겨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종훈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이제 김문스타님한테도 좀 이제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주식에 시청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해외 선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골드 해외 선물 투자 뭐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골드 해외 선물은 해외 선물 적응되시면 하세요. 아직은 위험합니다. 네. 그 지난주에 박누리 대표님이 트럼프 살조목 그 코너에서 골드 이렇게 매수 추천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이 났는데 반대로 그 매도하신 분들은 네. 지금 아마 매도하셨으면 손실이 지금 한 개당 700만 원씩 났으면 지금 10개 하기면 7천만 원이거든요. 아, 네. 일주일 만에 돈 7천만 원 수익 보고 날린 그 손실 보고 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좀 더 트레이딩에 연습이 좀 되신 분들만 네. 좀 이런 거 하시면 해외 선물 쪽 관심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골드에 관련된 ETF 이런 투자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뤄봤는데요. 특히나 많이 궁금하신 분들 이 전화 029188에 2654 018 그리고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톡앤스탁 검색하셔서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노란톡 메신저 등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시간 빡빡하게 좀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이 한 주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은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저녁 8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